안녕하세요. 오늘 함께 살펴볼 책은 제목부터가 정말 강렬합니다. 바로 내 몸을 살리는 숯가루의 기적인데요. 숯가루가 우리 몸을 살린다니 대체 어떤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먹는 음식, 숨쉬는 공기, 심지어 아플 때 먹는 약까지. 요즘 세상에 정말 믿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이 책은 바로 그 불안감, 그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주장을 하는 분은요, 무려 50년 넘게 환자들을 돌봐온 이정림 간호사입니다. 평생을 의료 현장에서 보낸 분이잖아요. 그런 그녀가 오랜 경험 끝에 내린 결론은 바로 우리가 잊고 살았던 오래된 지혜 속에 현대인의 건강 문제를 해결할 열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책에서는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지적하고 있는지 먼저 그것부터 한번 짚어보죠. 책에서는 말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고요. 매일 먹는 과일의 농약, 숨 쉴 때마다 들어오는 미세먼지, 그리고 생각만 해도 끔찍한 미세 플라스틱까지.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계속 쌓이고 있다는 거죠. 편리함 뒤에 숨겨진 어쩌면 무서운 대가라고 저자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현실 속에서 저자가 내놓은 해답은 놀랍게도 아주 단순하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바로 수치예요. 반짝 유행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던 고대의 지혜를 다시 꺼내든 거라고 최근 힘주어 말합니다. 근데 이 저자의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80년대에 우연히 수채 효과를 직접 목격한 뒤에 이걸 알리려고 했었는데요. 글쎄 1995년에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했다는 이유로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 덕분에 병이 나았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이 탄원서를 내면서 풀려나게 되죠. 그리고 마침내 2002년 흑과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약품 허가를 받게 됩니다.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죠? 이런 개인적인 서사가 책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체 숯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걸까요? 어떤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는 건지 책에서 설명하는 핵심 원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리는 바로 흡착이라는 개념입니다. 흡수랑은 좀 달라요. 수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주 미세한 구멍들이 스펀지처럼 빽빽하게 나 있거든요. 바로 이 구멍들이 강력한 자석처럼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소나 낯든 불순물들을 딱 하고 붙잡아 버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몸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책의 설명에 따르면 과정은 아주 간단해요. 1단계, 몸에 해로운 독소가 들어온다. 2단계, 우리가 숯가루를 먹는다. 3단계, 숯가루가 소화기관을 지나가면서 이 독소들을 다 붙잡는다.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된다.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주장이 나옵니다. 바로 숯의 선택적 작용인데요. 이게 뭐냐면 숯가루가 나쁜 것들, 그러니까 독소나 중금속, 농약 성분 같은 건 기가 막히게 골라서 붙잡는데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좋은 영양소들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책에서는 쥐 실험을 통해서도 이 점이 확인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은 알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본 사람이 있느냐? 이게 가장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이 책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숯 요법으로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시죠. 첫 번째 이야기는 위암 수술로 위를 전부 드러낸 김숙자 씨의 사연입니다. 수술 후에 그 고통이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숯 요법을 시작하고 나서 거짓말처럼 통증이 가라앉더랍니다. 그때 자신도 모르게 터져나온 말이 바로 이거였다고 해요. 살았다. 오학수 씨의 사례는 더 극적입니다. 1990년 11월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의사에게 2달밖에 못 산다는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아내의 권유로 숯가루 요법을 시작하죠. 딱 한 달 뒤 병원에 갔더니 놀랍게도 암세포 주위에 항체가 생기고 있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2달째 되는 날 그는 다시 자신의 과수원으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숫자로 한번 볼까요? 서경림 씨의 경우인데요. 난소암 수치를 나타내는 CA125 검사 결과입니다. 정상 수치가 20일 미만인데 처음엔 무려 481이었어요. 정말 높은 수치죠. 그런데 책에 나온 요법을 딱 한 달 실천하고 나서 다시 검사를 해보니 33까지 뚝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정상 범위에 아주 가까워졌죠. 책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자는 숯가루만 먹으면 모든 병이 낫는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숯가루는 훨씬 더 큰 그림의 한 조각일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럼 그 큰 그림은 뭘까요? 어쩌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평화롭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 푹 쉬는 것, 물을 충분히 마시고 땀 흘려 운동하는 것, 이런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삶이야말로 건강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리고 숯가루는 이 기본을 지키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스스로 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아주 강력한 조력자라는 겁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저자는 웰다잉, 즉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설령 병을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방법들을 통해 몸속 독소를 떼내고 고통을 줄여주면 삶의 마지막 순간을 훨씬 더 평온하고 존엄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살펴본 이 책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최첨단 현대의학의 발전 속에서 혹시 우리는 가장 단순하고 가장 오래됐으며 가장 근본적인 자연의 힘을 너무 쉽게 잊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